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요즘 길 가다 보면 스마트폰으로 SNS 하는 분들 너무 많죠.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또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고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으로 SNS 많이 하실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모습이 참 낯설었는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매체로 잡은 것 같고 아예 뭐 생활 속으로 이미 다 들어온 것 같은데요. 지금 세상이 매 순간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수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있어서 뭔가 좀 이럴 때 길잡이가 되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는 하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오늘 모신 선생님이 바로 그런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데요. 오늘 신재고의 발견, 온라인 세상 속에서 대중들과 소통하며 활동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전문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직업 소셜미디어 전문가 세계에서 이야기해 주실 이경옥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옆에는 국민대 디자인 융합 창조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허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신직업의 발견 공식 질문인데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업이나 기관에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컨설팅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요즘 그런 얘기 듣거든요. 뭐 SNS 위기 관리, 뭐 기업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데이터도 분석하고 뭐 이런 것도 좀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SNS를 바라볼 때 마케팅을 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마케팅을 SNS 채널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고객들이 SNS상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전개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이제 빅데이터 쪽에서는 소셜 빅데이터라고 얘기해서 분석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고객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잘못된 방향으로 듣고 오해해서 뉴스가 전해질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말씀하신 대로 위기 전략 관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활용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뵀더니 한국소셜네트워크 협회 그 설립자시고 지금 협회장 하고 계신 거죠? 네. 예, 좀 바쁘시겠습니다. 네. 네. 바쁩니다. 지금 그때가 2010년, 11년 요때 아무래도 그때 막 붐 올 때 선생님께서 아마 그때 개척자적인 어떤 상황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뭐 처음부터 이렇게 나는 이런 걸 할 거야는 아니셨을 거고요.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처음에 협회를 설립할 때 2009년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아이폰 하나 나왔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2010년에 갤럭시 S와 아이폰 4가 격돌하는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네. 2010년에 무려 스마트폰이 700만 대가 보급이 되죠. 그러면서 옛날 얘기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폰 네. 네. 얘기가 4, 5년 전 얘기도 네. 벌써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에 우리나라 트윗 발생량이 10배가 증가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SNS라는 것이 결국에는 단순한 뭐 홍보 수단으로서 매체 우리의 이야기들이 잘 전달되니까 홍보 수단으로서 좋겠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던 것이 이제는 디지털화되어서 데이터로 네, 구축된다는 네, 사실에 조금 주목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할지 이거를 알 수 있다면 네. 너무나 좋은 기업 경영 전략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고 단순히 마케팅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체계화, 네. 조직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소셜미디어 전문가 아마 느낌은 좀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소셜미디어는 이제 많이 아셔가지고 느낌은 좀 오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일단 직업이 지금 전문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시는 분들이 좀 개념이 안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아까 하셨던 일과 이제 구체적으로 같이 좀 붙여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소셜미디어 전문가라는 용어를 쓰긴 쓰지만 네. 사실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한정된 역할로 보여집니다. 지금 소셜미디어
전문가는 지금 중학생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라서. 소위 얘기하는 엄지족들이 더 잘 쓰죠. 네. 이 전문가라는 부분은 아마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럼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서 이제 IT 기업 중에 제일 흥행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쪽,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매니저라는 용어의 그런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매니저라고 이제 용어를 썼고, 그래서 국내에 도입할 때도 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매니저라는 말이 전문가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마케팅을 하기 위한 기업의 지원 분야가 아니고, 말씀드린 데이터라든지 고객 관리라든지 위기 관리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에서 SNS를 활용할 수 있다 보니 좀 더 전략적 측면의 기업 지원 업무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마케팅을 관리하는 전문가로서가 아닌 채널과 데이터와 고객을 같이 어우러져서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로서의 역할이 조금 더 크게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 사실 전문가 이런 식으로 끊어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좀 나은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역할로 보면 매니저의 역할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라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한 덩어리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컨텐츠를 생성하는 역할, 그리고 컨텐츠를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효과적인 채널에 적절한 타임에 배포하는 역할, 그리고 우리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까라는 역할들이 다 나눠지거든요. 그 추가로 위기 대응 같지. 그러면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이 모든 역할을 다 이렇게 융합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다는 역할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니저 역할로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그런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제가 허정인 교수님 좋아하는 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잘 해주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정말 이렇게 나누는 데 있어서는 우리 허정인이가 최고다. 그래서 지금 들으신 분들이 이렇게 정말 소셜 미디어 했을 때 사실 전문가는 제가 봐도 중학생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컨텐츠 생산은 누가 하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고 누구한테 가고 그다음에 이걸 또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이런 문제는 더 따로 있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본다면 오늘 이경호 선생님은 확실히 소셜 미디어 매니저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긴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선생님 기업 입장에서는 소셜 미디어 매니저 혹은 뭐 전문가 나름대로 그 의견이나 역할이 좀 중요는 하죠. 점점.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게 특정 기업 예를 들면은요. GS 칼텍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소셜 미디어랑 브랜드 팀이 별도로 있다가 최근에 하나로 합쳐지고 오히려 소셜 미디어 팀이 더 커진 사례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앞으로는 미디어의 성격이 따라서 소셜이 더 커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기업만 보기보다는 저는 공공기관도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보고 싶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례 중에 부산경찰청. 페이스북 마케팅을 굉장히 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러니까 굉장히 경찰이라는 부분이 가깝게 느낄 수도 있게 해주고 또 우리나라 경찰이라는 입장에서도 경찰에 대한 거부감 아니면 좀 불편한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친근하고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와 함께 가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좋은 성공 사례를 보고 싶거든요. 예. 네. 지금 정부 3.0이 지금 되고 나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 공공 데이터들이 지금 저희한테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졌는데 이게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이거 갖다가 어떻게 정말 잘 유용하면 너무 좋은 데이터들이고 앞서 나가는 선진 행정인데 이런 부분이 좀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정보 3.0, 뭐 정보 3.0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져오신 프로그램이나 뭐 쓰시는 거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예.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기 앞서서 네네. 잠깐 이제 좀 아까 정부 3.0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보여드릴 내용이 이 소셜 미디어 전문가로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는 좀 전제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정부 3.0의 핵심 4가지 가치가 있는데 공유, 협업, 개방, 소통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잘 살펴보면 네. 지금 소셜 미디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가치와 거의 다를 바가 없죠. 네. 결국에는 소통과 사람들과의 유기적인 상호작용, 이거를 통해서 정부 3.0의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제 전제를 깔은 거죠. 그런데 정부 3.0에 세 가지 핵심 사업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군에 각각에 빠지지 않는 사업이 데이터 산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부 3.0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가치와 실제 수행되는 데이터 산업군의 연결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시연해드릴 빅데이터 분석의 소셜 쪽의 내용들을 파악해 봄으로 해서 조금 더 시대에 맞고 그렇죠. 정부에 도움이 시생활에 되고 좋죠. 기업들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잠깐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볼까요? 네.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서비스는 소셜미디어 전문가나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SNS상의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이야기로 분석이 될지를 해볼 수 있는 오픈된 서비스입니다. 네, 지금 물론 보시는 분들도 이미 이용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보시고 바로 네. 또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이런 서비스들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가 있어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기능들을 선택해서 분석하시면 되는데 이제 방법은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SNS상에서 떠오르는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우리와 관련돼서 SNS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주요 관심사는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직업 방송이라고 쳐보면 궁금한데요. 네. 이렇게 연관 키워드 순위와 그다음에 감성 키워드 순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유익하다는 게 생각보다 네. 필요하다 필요하다가 네. 맞네. 여기서 얘기하는 연관 키워드는 한국 직업 방송에 대해서 SNS상에서 언급할 때 가장 많이 같이 언급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취업에 많이 도움이 되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인식이 있죠. 그다음에 필요하다라는 말은 물론 구체적인 데이터를 이제 로 데이터를 볼 수는 있지만 일단 이런 이야기로만 단어로만 판단해봐도 직업 방송은 상당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죠. 필요한데 안 봐. 32건. 안 해. 이게 큰 문제네 이게. 취업하고 필요한데 필요한데 보진 젊은 않아요. 사람들이 안 보고 지금 아직은 대중화안 돼서 32건. 그렇습니다. 야, 이거 큰일이구나. 그다음에 출연, 뭐 다르다, 뭐 예. 필요한, 뭐 이런 다르다는 이제 그래도 좀 좋으네요. 왠지 네. 그래도 다른 방송하고 그렇습니다. 하시니까. 예. 뭔가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통한 우리의 직업들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과는 좀 다른 형태들이 되겠구나. 뭐 이런 의견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제 연관어를 분야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한국 직업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이게 같이 언급된 이야기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해서는 어떤 이야기, 인물 중심으로는 한국 직업 방송에 관련된 언급된 분들이 별로 없네요. 네, 네, 아직은 이제 뭐 단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 선택해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측에 이제 아까 보셨던 연관 검색어에 대한 이제 순위가 나오죠. 근데 보시면 이제 탐색 건수가 있습니다. 이 탐색 건수는 한국 직업 방송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된 연관 단어의 이제 포스팅 순입니다. 순위 개수.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직은 10자리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많이 인지되어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국 직업 방송이 조금 더 소셜상에서 사람들에게 이미지 메이킹 할 때 조금 더 많은 컨텐츠를 생산해서 뭔가 노출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 전략을 좀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연관 검색어 중에 많이 노출을 할 때 어떤 감성적 표현들을 많이 써야 될지, 어떤 필요에 따른 콘텐츠 내용을 쓸지 이런 것들은 취업과 필요하다, 출연, 다르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 매트릭스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대시보드를 사용하고 있고 실제 기업에서는 기업만을 위한 대시보드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키워드 순위나 연관 키워드 순위 정도만 이제 보여주셨는데 사실 실제 기업에 사용할 때는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이 들어오느냐 혹은 우리가 타겟하는 고객
몇 퍼센트냐, 우리가 혹은 생각하지 않았던 고객군은 언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상세하게 엄밀하게 나눠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 컨텐츠도 재생산하고 컨텐츠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거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쪽만 아니라 아마 누구라도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서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하시는 분석이 이런 게 이제 그 컴퓨터, 그러니까 CS 쪽에서 하시는 그런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네. 실시간 쪽에 좀 더 가까운 그렇죠. 소셜 그쪽 네.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고 또 그런 쪽으로 좀 더 참고하실 분들은 계속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빅데이터 쪽으로 아마 분석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그렇죠. 직업이기 때문에 꼭 같이 연결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약간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건 필요하다, 필요한, 유익한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연관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데서 할 땐 연관어군을 정리해서 처리하는데 여기는 아직 이 반영이 검색 검진이 아직 좀 그거까지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조금 같아요. 예. 더 기회가 크다고 보여지네요. 어차피 이거는 이제 우리 필요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뭐 우리의 정보가 소셜로 유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네. 모니터링하는 분야로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의도에 맞게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 군을 만들어서 이거를 적절하게 데이터베이스 안에 탐색 기반으로 둔다면 원하는 데이터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말씀하시는 걸 바로 기업의 컨설팅한테 이렇게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럼 여기 있는 키워드 수능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낸 기사라든가 컨텐츠가 굉장히 검색 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데도 많이 활용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아까 보셨듯이 사람들이 한국 직업 방송을 이야기할 때 주로 생각하는 키워드들은 출연 필요한 사진, 교수, 다르다, 뭐 자격증, 뭐 취업 자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블로그 포스팅을 하더라도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구성하고 적절히 조정한다면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들을 끌어내고 네네. 네.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도 기업에는 썼던 것 같아요. 양방향을 해서 실제로 우리 지금 직업 방송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얘기하느냐도 분석하지만 지금 소셜에서 어떤 키워드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선점해서 우리가 끌고 갈 그쵸. 거냐. 이 키워드를 우리랑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연관시켜서 가져올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취업이라든가 필요하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뭐 제가 잘 뭐 지금 그냥 생각을 만들어 보면 만약 유튜브에서 뭐 뭐가 있었으면 아이돌 뭐 아이돌의 취업, 아이돌이 필요한 이 아이돌 아이돌 끝나고 뭐 하나? 아이돌 그때 그거 하고 뭐 하나? 그거 아이돌도 해가지고, 걱정한다. 아이돌 재취업 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면 굉장히 큰 버즈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쪽으로 좀 밀어야겠는데 저희가. 그렇죠. 다음에 아이돌을 볼까요? 실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모 단체를 이제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레포팅을 작년도 하고 이제 올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시민들과 이거를 공유하고 같이 참여하고 잘 알리고 성과에 대한 것도 나누고 싶어 하는데 이제 소통에 대한 채널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잘 몰랐고요. 그런데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선물을 주고 어떤 관심을 끌어낼지 이것도 참 막막했던 거였죠. 그런데 페이스북의 다양한 선호도 조사하는 영역에서 이런 데이터를 쭉 끌어내므로 해서 20대에서 30대까지는 화장품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또 전자제품 중에서도 IT 쪽 관련된 핸드폰이나 뭐 이런 쪽을 굉장히 선호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그리고 문화 영역에서는 영화 쪽을 굉장히 좋아하고 식음료 쪽에서는 커피숍 또는 여러 가지 그 패스트푸드 쪽 이런 쪽이 선호 상위에 올라와 있게 된 거죠.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상품을 주더라도 그런 것 중심으로 해서 연령과 타겟층에 맞춰서 딱 제공하면서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끌어냈던 격도 있습니다. 진짜 소통의 수단으로 네, 활용하면 그런 거죠. 굉장히 좋겠네요. 아까 네. 정부 3.0 얘기하시면서 이 부분하고 이쪽하고 연결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셜미디어 전문가들이 그래서 일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지금 하셨던 거 지금 바로 이제 연결이 되네요. 예.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그 굉장히 겸손한 저희가 데이터를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 직업 방송에 무척이나 겸손한 물론 저희가 이제 20회 이제 가고는 있는데요. 신직업 방송 아마 여기 제가 보기엔 직업 방송 쪽 나온 거는 전에 있었던 그 직업의 발견이나 뭐 직업 방송 요거 쪽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좀 더 노출을 많이 하자,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좀 더 시청률도 좀 올리게 하자 이렇다면 어떤 키워드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요 분석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전제를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트위터와 블로그에 대한 주 내용을 긁어와서 현재 분석을 한 겁니다. 네. 온라인상에는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나 이런 커뮤니티 쪽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 다 가져올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100% 우리의 현상을 다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반드시 다른 매체와 크로스 체킹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위로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나온 결과만 가지고 본다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정보를 공유할 때 조금 더 체계적인 틀이나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SNS 하면은 사실 블로그도 조금 포함을 시키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SNS라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쪽은 이제 데이터의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가 깊이 알고 싶어하는 데이터들은 소셜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블로그 쪽으로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카페도 들어올 수 있지만 카페 같은 경우는 로그인해야 되는 네. 이제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기반한 컨텐츠를 조금 더 확대하고 이것이 소셜 쪽으로 조금 더 유통될 수 있는 전략들을 가져가면 그래도 같은 뭐 시간이라든지 노력에 비해서 훨씬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걸 참조할 때 네이버의 이제 취업이라든지 지금 우리 상위에 올라 있는 취업 필요하다, 출연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 자격증 뭐 이런 내용 보면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지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참조를 한다면 제가 볼 땐 블로그만 가지고도 제대로 운영하셔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PD님 들으셨죠? 예, 저희 블로그도 이제 운영하고요. 저희 작가님들이 또 재밌게 운영해 주시고 그렇게 가지고 더 이상 겸손하지 않은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컨설팅까지 받았어요, 저희가.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기대되네요. 예, 그러면 요거 닫고 또 다른 얘기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강의도 나가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요즘은 SNS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도 조금씩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확실히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이미 SNS 쪽에 강의가 시작된 지가 2009년, 10년부터 새로운 SNS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사용법이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 주제로 강의들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로 1, 2년 사이로 해서 뭐 정부기관에서도 공무원 연수 교육을 아예 일주일자로 SNS를 교육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SNS를 접목시키면서 이제는 단순히 매체를 사용하는 정도의 팁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조금 더 어떻게 활용할지 또는 위기 관리라든지 고객 관리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 방안을 찾는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되어진 산업 분야에서 적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킨 요구사항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방송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패션 분야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 뷰티 쪽은 아무래도 입소문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SNS를 그러면 이쪽 분야에서는 잘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다른 분야는 필요 없다 우리 분야에서는 이렇게 사용해서 걸 제안해 달라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상황도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보니까 전에 한번 무슨 자료 때문에 이렇게 봤는데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는 뷰티 관련해 가지고 있는 동영상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중적인 어떤 호감, 관심이라는 게 저희들의 어떤 예상 밖을 좀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저희가 좀 이제 조심해야 되고 또 SNS 때문에 생겨나는 부정적인 측면들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조금 몇 개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선은 SNS 쪽이 얼굴을 대면하고 나누는 대화의 장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면할 때의 대화보다는 쉽게 이야기를 꺼내는 경향들이 많이 생겼죠. 특별히 SNS라는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 어떤 윤리적 기준이 제공됐거나 뭐 사회적 규범이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청소년들 많이 쓰는 청소년들은 이런 규범에 대한 인식 없이 막 말을 꺼내고 이야기를 건네는 이제 성향들이 사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이제 사이버 왕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해 나가야 될까 하는 이런 사회적 규범도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네,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례 하나가 네, 이제 개인 평판 문제입니다. 네, 네. 그렇죠. 아직은 내 데이터를 내가 공개한다라는 이런 인식보다는 자유롭게 누군가 이야기한다는 이제 관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남에 대해서 예, 예. 남의 이야기나 또는 나의 이야기나 관련된 이야기를 의식 없이 오픈했는데 어떤 아가씨가 이제 편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출판사에 취직을 했다가 취직이 합격된 이후에 다음 날 면접관이 트위터에서 이 지원자의 트윗을 보고 네네. 문제가 되는 글을 발견하고 네. 취업이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의식이 조금 더 필요한 때인 거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부작용에 대한 측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네, 보여집니다. 네, 네. 얼마 전에도 남 땡땡땡 기업에 영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대화가 SNS로 누출이 되면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생겼었죠. 네.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포 땡땡 기업의 예, 예. 뭐 이제 임원은 비행기에서 라면을 끓였는데 잡지로 이제 스튜어디스를 뭐 이렇게 터치한 것이 때렸다 뭐 이렇게 돼서 또 사실 사직하기도 했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SNS가 모두가 기자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들이 한 번 SNS상에 올라가면 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지금은 이제 꼭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돼버린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저희가 들어보니까 그 디지털 장의사라는 이제 직업, 새로운 직업을 하시는 분이 나와서 얘기해 주셨을 때 나왔던 얘기랑 굉장히 이렇게 일치되고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시장이 커졌고 그만큼의 가능성과 또 그만큼의 문제가 같이 있다는 얘기 같아요. 허준 선생님도 그때 같이 뭐 하셨으니까 생각이 좀 나는 게 있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부정적 측면 방금 말씀해 주신 사례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착하게 바르게 살자예요. 먼저 SNS 때문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가 컨텐츠를 올릴 때, 내가 SNS를 사용할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지인들 중에서도 선별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디까지 노출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측면을 이분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아파서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병원에 갔다 오면 좀 괜찮아져서 기분 좋은 마음에 좋은 마음에. 카페에 들러서 아이스티 한 잔 마시면서 나는 힐링 중 이러고 올렸어요. 이분은 진정성 있게 개인 휴가 내고 올렸는데 기업의 동료들이 보기에는 얘 뭐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측면은 타인이 올린 글을 볼 때의 어떤 심리적 상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가장 뽐내고 싶은 부분, 그러니까. 그다음 가장 좋은 부분만 골라서 올리잖아요. 근데 간혹 이제 남을 보고 나서는 자기 자존감을 낮춰주는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왜곡된 정보다 가장 예쁜 부분만 편집해서 올린 것이니 나도 어떻게 보면 편집해서 올리면 비슷하다라는 정도의 균형감을 가진 시선으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직업의 발견, 소셜미디어 전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선생님, 원래부터 뭐 소셜미디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구체적인 좀 계기들 좀 듣는 것도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원래 이제 IT 쪽 관련된 일들을 좀 계속 예, 해왔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예. IT 쪽 투자 심사도 좀 했었고, 뭐 전자상거래 관련된 이제 강의도 좀 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IT 트렌드에 대한 관심은 늘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2009년, 10년쯤에 강남 쪽에 있는 이제 모 연구소, IT 관련된 연구소에 있었는데 네. 그때 대기업들이 이제 요청하는 바들이 SNS 쪽 관련된 내용들이 꽤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3.0이라는 책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때 필립 코틀러가 시장이 변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요 요인 세 가지를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셜 네트워크의 확대더라고요. 네. 이 SNS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관계망 자체가 넓어지면서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견인차 역할이 중요한 위치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걸 단순히 홍보 수단으로만 볼 게 아니고 그렇다면 뭔가 조직적이고 뭔가 체계적인 국가적 이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더 조직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협회를 처음 시작하게 된 네, 겁니다. 그러셨군요. 그때가 이미 2010년 때였죠. 그래도 물론 책이라는 걸 보고 이제 소위 어떤 그런 미래적인 전망을 보여준 책을 보고 시작은 하셨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일단 이런 곳이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쉽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좀 준비를 좀 이렇게 따로 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전체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과정 그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따로 사실 준비했다기보다는 네. 사람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는 물론 조금 더 대화를 잘 나누는 기술이 있다면 도움은 많이 되겠지만 대화를 나누는 거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SNS라는 것이 결국 대화를 통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가는 것을 기반으로 많은 활용도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특별한 어떤 경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뭐 이런 쪽을 잘할 수 있었다라기보다는 결국 관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IT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이제 의지를 조금 더 발휘했다의 이제 차이로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IT 쪽에 업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미래 트렌드 중에 소셜이라는 부분 키워드를 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항상 뭐가 전망이 좋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계속 열심히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일에 트렌드를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 중에 내가 가진 어떤 걸 가장 극대화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가 우리가 굉장히 가져야 될 키워드인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 전문가 혹은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좀 그래도 좀 가져야 될 역량 혹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역량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쪽 분야에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인식의 변화를 하나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뭐냐면 우리가 용어를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소셜 미디어, SNS,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물론 영어를 풀어서 쓰긴 합니다만 이런 용어들이 뭐가 먼저니 뭐가 우선된 개념이니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매체들의 변화가 나타난 현상을 좀 이해하고 가면 좋겠다는 거죠. 네. 우리 주변에 보면 SNS가 나타난 이유는 2010년에 갤럭시 S와 아이폰 4가 격돌이 되면서 트윗이 10배가 늘었다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그만큼 모바일 시장의 변화 때문에 SNS는 네. 급격히 발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의 변화 때문에 나타난 기존 전통 미디어하고 다른 유사한 미디어 형태가 등장을 하니 사람들이 이걸 무엇이라고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그래서 소셜 미디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 소셜 미디어라고 보면 이 미디어는 네트워크 근간에 나타난 하나의 형태일 뿐이기 때문에 금방 나타났다가 금방 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관계망 자체가 네트워크 기반에서 좀 더 확대되고 조밀해지고 이제 대화 자체도 빈번해지기 때문에 이런 기반을 인식하지 않고 단순한 소셜 미디어를 본다면 이 트렌드를 결코 따라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나름대로 인문학적인 혹은 사회학적인 어떤 안목이나 식견을 좀 가지고 조금 이제 접근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 많이 있겠죠. IT 쪽을 하신 분들은 IT 트렌드니까 훨씬 도움이 또 많이 되실 거고 홍보 쪽 하신 분들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많이 되실 테니까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소셜상에서는 대화 자체 그다음에 툴을 조금 더 익숙하게 다루는 방법, 그다음에 몇 가지 아까 보였던 솔루션들을 다루는 스킬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학교에서 깊이 배우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조금 더 오픈 마인드로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좀 반가운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보통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던 게 PC 기반에서 모바일로 인터넷이 변화하면서 굉장히 크게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어떤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특정 미디어에 대한 어떠한 활용 방법, 특성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매체가 가장 효과적인가, 이 매체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라는 걸
보태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변화해 나갈 것인가. 예를 들면은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토 서비스, 뭐 택시부터 시작해서 미장원, 세탁소까지 중심의 촉이 다시 변화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희망하는 거는 어떤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일대다로 그냥 내가 브로드캐스팅 한다라는 측면이 더 가깝다면 카카오톡은 내가 선정한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와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 간다라는 형식으로 서 발전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도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맞습니다, 선생님. 지금 굉장히 파급력이 많은 것만큼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앞으로 좀 시장을 선점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런 쪽으로도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SNS 단순한 위력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차분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선생님, 가끔 이제 일하시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혹은 뭐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나 에피소드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도 조금 좀 듣고 가겠습니다. 초창기 때인데요. 협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이런 SNS에 대한 인식 자체를 좀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서 뭐 전도사처럼 많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부기관 쪽에도 많이 했었고요. 뭐 지자체 쪽에도 많이 얘기했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은 느껴지지만 구체적인 얘기를 전해드려도 실무하고 맞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SNS라는 것이 이 트렌드 쪽으로 보면 좀 앞선 트렌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에 어떻게 접목시킬까 하는 이 영역이 어느 단계의 그 위치에서라도 뭐 지도자라면 지도자,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이면 장사하는 사람, 일반 시민이면 시민 입장에서 이걸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게 굉장히 한정돼 있는 인식 안에서 살고 있다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참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를 알고 있어요. 나물투데이라고 하는 새로운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나물투데이. 말 그대로 그거죠? 먹는 나물? 나물투데이. 오늘의 나물이에요. 들은 것 같네요. 네. 예. 네, 이 친구들이 부모님이 광명시장에서 나물 파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아마 다른 일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물 같은 거 집에서 해먹기 귀찮은 일이고 배달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나물을 파는 일을 시작했고요.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다른 사례는 한복집. 그때 나오셨는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부모님 한복집을 온라인으로 도와드려서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영역에 이 SNS라든가 소셜미디어라는 부분에 어떤 측면을 보탰을 때 훨씬 더 파급력이 커질까. 좀 다 많이 알고 계신 사례 중에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 위력을 가장 잘 보여줬고 또 선거에서도 이렇게 잘 쓰일 수 있구나를 보여줬고 또 오바마의 선거 캠프에 있던 분들은 선거 끝나고 나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분으로 변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어느 영역에 있건 간에 소셜미디어를 잘 이해하고 쓸 수 있다면 파급력은 훨씬 더 커져갈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러면 보람 느끼실 때도 있긴 있으시죠? 지금 굉장히 인식의 개선도 어렵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차츰 나아가잖아요. 정부 3.0 얘기도 저희가 조금 했고요. 또 어떤 거 느끼십니까?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이제 벌써 수년째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오다 보니까 단순히 마케팅으로만 보지 말자. 근데 강의 중에도 저도 약간 인문학적 관점으로 이제 SNS를 해석하고 이거를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전략들을 좀 제시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은 소문이 좀 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모 정보기관 쪽의 전 직원도 제가 한 해 동안 강의를 다 했는데 그때의 내용이 굉장히 인문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이야기가 이제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들을 수 있구나.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이제 그 정부 공무원들의 공무원 연수 교육을 SNS 공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쭉 협회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SNS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하는 겁니다. 네. 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결국 SNS를 해석해내고 어떻게 활용해내고 무엇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며 전략적인 건 무엇이고 총체적인 걸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이제 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런 소통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또 컨설팅 하기도 했고 이렇게 이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됐죠. 네. 아까 연구소에 계셨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IT 기반한 직업 처음에 가지셨는데 어떻게 보면 전업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게 더 적성에 맞으세요? 지금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직업의 발견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거거든요. 저희가 적성에 대한 생각도 없이 막 직업을 찾았던 세대들이잖아요. 지금 네. 저희 어린 세대들에도 지금 이거를 못 해줘서 참 미안한 건데 모르고 이렇게 직업을 찾다가 아 이게 내 거였어라고 해서 약간의 용기 그리고 자신의 어떤 도전 그리고 준비를 통해서 전업을 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경호 선생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좀 많은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기는 합니다. 적성에 맞으시다고 하시니까 잘 됐고 선생님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애초에 인문학서부터 이제 접근을 하시면서 계속 이 얘기를 끌어가시니까 아 이게 좀 맞는 방향이다 보셨고 어떠세요? 지금 보다 나는 사회 지금 SNS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를 계속 이제 얘기하고 계신데 좀 해줘야 될 역할 부분이란 부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아마 지금은 굉장히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기업의 요구에 아무래도 수요가. 따라서 수요가 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네. 아마 공공이라는 측면에서 그 예를 들어서 지구를 함께 살리기 라든가 아니면 전기 아껴보기라든가 우리가 함께 사회에서 작은 거라도 네. 보면은 공감을 일으키고 실천해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영향력이 이 파급력 큰 미디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보면은 아이스 버켓 이벤트 다 기억하시죠? 예. 아마 일반인들에게 SNS의 위력과 재미와 참여의 재미를 굉장히 잘 보여준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하나 정도 아니면 우리 모두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얘기 야, 너 엘리베이터 탈 때 문 한번 보고 닫을래? 이런 정도의 메시지라도 네. 소통할 수 있는 작은 메시지로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부적 지원이라고 말하기는 뭐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태도의 변화, 기타 등등의 어떤 좀 요구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제가 좀 듣고 싶네요. 어차피 나라에서도 SNS 관련돼서 소셜 미디어 매니저 영역을 이제 신직업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 의식을 좀 가지고 기업도 마케팅 수준이 아닌 조금 더 전략적 차원에서의 경영 지원 측면의 부서로서 인식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고요. 그래서 경영자들이 이제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좀 바라봐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네, 국가에서도 관련된 직업군을 조금 더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만들었으니까. 네, 어차피 만든 거니까 조금 예. 또 잘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예, 예. 네. 그렇다면 또 이런 또 다른 어떤 접근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보태고 싶은 게 오히려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라고만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 매니저를 그러니까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저는 전문가 영역도 물론 맞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영역이 교양이라는 측면에서 다뤄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좀 중요하게 네. 지적할 수 있는 게 그쪽 부분 네,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인문 교양에 보태서 소셜 미디어 교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개인 보호 역량이라든가 아니면은 말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타인을 보는 시선이라든가 사실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보태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다른 연구 때문에 좀 보고 있던 세대가 50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10대, 20대들은
아예 디지털 세대죠.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화면을 만지면 터치되는 거야라고 자연스럽게 언어처럼 배워왔던 세대고, 지금의 30대, 40대들은 PC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새로운 디지털에 노출됐던 세대예요. 근데 한 50대 이후부터, 물론 빠른 50대도 네, 많습니다만, 얼마 안 남았어요. 약간 저희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PC 때 놓쳤다면 지금의 소셜 미디어의 변화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엄두가 안 나는 영역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해보면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마련해 주시고, 말씀드리면 정말 손녀가, 요즘 보면 할머니들이 SNS 굉장히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손녀와 대화하기 위해서예요. 새로운 소통법이에요. 네. 이게. 예. 그러면 새로운 소통법의 하나라고 해서 국민 모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오히려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뭐 이렇게 직업군 만들어놨으니까 너희가 할당량 채워 뭐 이렇게 무조건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아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생활 속에 이제 들어와 있는 분명한 네트워크라는 그 부분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이게 확실히 필요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교양 프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저희가 좋은 키워드를 잡은 게 SNS 윤리학, SNS 교양,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좀 대우 얘기 좀 뭐 여쭤볼까요? 이렇게 물론 왜냐하면 협회를 만드시고 계속 열심히 이렇게 개척하시면서 하는 부분이라 이게 참 대우라는 말씀드리기 어떻습니까? 물어보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인식 변화 그리고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SNS 쪽을 마케팅으로 활용한 이제 사업 영역에서는 수입적으로 보면 과거에 뭐 없었던 게 툭 튀어나왔다기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기존에 온라인 쪽 마케팅 대부분의 업체들이 새로운 매체가 등장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활용해서 미디어를 믹싱하고 더불어 이제 통합된 마케팅을 진행하는 영역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아예 뭐 처음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다, 뭐 일자리가 없었다, 뭐 이런 개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그냥 온라인 마케터를 모집하던 것이 지금은 소셜 미디어 마케터를 모집하는 이제 잡코리아에서의 구인 광고가 많아졌다.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더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단순 마케팅만 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컨설팅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수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약간씩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사업의 영역과 뭐 직원으로서 하는 영역은 조금 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개인적인 상황이 다르고.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작가님이 수입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돼 있는데요. 그럼 이거는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얘기할 때요, 선생님, 그 이제 역량 얘기 조금 했습니다. 이런 일 하니까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셨을 때 아까 그래도 이제 책임이나 태도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역량, 업무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생각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은 소통 능력입니다. SNS가 일단 관계망 자체를 기반으로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무언가를 나누는 것은 이제 소통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글쓰기에 네. 대한 부분, 그리고 약간의 이미지를 좀 다룰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영상도 약간의 편집할 수 있는 능력,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주어진다면 훨씬 더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더 많은 능력들이 있으면 이런 역할들을 해내기 참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면 대중의 심리가 어떤지를 이해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할 때 시민들이, 고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객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주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필요로 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면 저는 정당하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너무 상업적이라고 생각해서 주저하고 이런 부분은 또 오히려 이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2010년에 KT 2009년부터 아이폰 3가 들어오면서 KT에서 그거를 들여와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SNS 마케팅을 처음 했어요. 그런데 재미난 사례가 이제 트위터로 계속 고객들과 소통을 하는데 트윗지기가 어느 날 비 오는 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트윗지기가 오늘 비가 오네요 라고 하면서 트윗을 날리는데 우산만큼 이 기술 개발이 오랜 시간 안 됐던 영역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우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없나요? 이렇게 이제 트윗을 날렸어요.
고객 답변이 너무 재미난 게 KT가 사람도 아니고 우산 얘기 그만하시고 아이폰 4 언제 나오나요? 그러니까 KT에 대한 인식은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히려 KT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이폰을 팔아야 되니까 상업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소통을 좀 불편해할 수 있는데 오히려 고객은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줌으로 해서 훨씬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그것은 우리의 생활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에 대한 인식과 뭐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역할들, 기능들, 뭐 마음가짐 이게 있다면 잘 되지 않을까. 꾸준히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공부하면서 다가가야 되고 그래서요. 이 직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이제 단순히 그 마케팅 수단으로 본다면 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의 역할이 한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직 관리에도 소통이 필요하고 그리고 고객 관계 관리에서도 소통이 필요하고 또 그 밑단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특별히 또 소셜 영역에서의 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과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전략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분야에서 일하는 소셜 미디어 매니저들은 단순히 마케팅 영역에서 넘어서서 기업의 전체 전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것이 소셜 미디어의 기업 내에서의 하나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선생님. 같은 질문 드리면서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전망 안에서 좀 비슷한 직업 혹은 뭐 같이 연결되는 직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까지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밝은 이유는 단순히 소셜 미디어 전문가 자격증을 따면 일자리가 열립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아니라요. 지금 어느 곳에든 이런 소셜 미디어의 역할을 가지고 새로 변혁할 수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버즈피드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뭐뭐 하는 10가지 리스트 이런 걸로 기업 가치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소통에 대한 컨텐츠를 잘 이해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 그다음에 대중의 심리를 잘 파악하면 완전히 새로운 기업을 창조할 수도 있는 기회가 바로 이쪽 직업에 대한 전망이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를 가만 보시면 물론 에어비앤비는 공유 경제로 집을 빌려준다가 더 유명하긴 합니다만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가만 보면은 소셜 미디어를 아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설계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딱 들어가 보면 꼭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둘러보면 여행 가고 싶다. 또 저런 집에 인테리어를 가고 싶다. 저 정도 예쁜 집이라면 나는 가고 싶어. 거기에 보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항상 컬러풀한 컨텐츠가 하나는 있을 것. 여행 가방을 들고 막 떠나는 정도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을 것.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청바지나 여행에서 돌아왔거나 여행을 떠나는 여행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컨텐츠를 이해할 것. 이런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그러니까 아마 그 자리에도 소셜미디어 매니저가 있겠지만 어느 직업에 있건 어떤 역할에 있건 소셜미디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직업 혹은 새로운 역량을 훨씬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가 전망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비슷한 직업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을 것 같아 하나 짚을 수는 없지만 저번에 우리 소개해드렸던 디지털 장의사라는 부분도 있고 디지털 자산 신탁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굉장히 연관돼서 나타나는 직업이라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그로스 해킹이라는 직업군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가 받아서 이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부터 샌프란시스코 쪽에서는 그로스 해킹이라고 치면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할 줄 알면은 어디든 모셔가는 직업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로스 해킹이라는 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이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작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콘텐츠 하나를 내보내더라도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서 콘텐츠를 내보냈을 때 고객들이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한다.
라는 걸 확인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컨텐츠를 계속 내보내면서 우리 사이트의 고객 유입을 늘리거나 고객과의 소통을 빠르게 하는 방식이에요. 즉 기업 성장을 늘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마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가나 기자분들도 아마 굉장히 영역이 변하실 것 같아요. 길게 쓰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미지나 요즘 카드 뉴스, 짤방 이런 부분들이 취미 정도로 나타나고는 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전문 기술을 찾는 영역도 생길 것 같고요. 네. 즉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아서 지금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글쓰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디지털 환경 와가지고 많이 죽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오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글쓰기 능력, 소통 능력 말씀하셨고 지금 허정 교수 얘기하셨을 때 굉장히 파생되는 그런 직업도 역시 결국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 바로 작은 곳에 가가지고도 감각적인 어떤 터치나 어떤 감각적인 메타포를 쓴다거나 뭐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여전히 사람들이 공부하고 글 쓰고 향유하는 데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생각하고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IT, 디지털 쪽의 어떤 기술적인 공학적인 부분만은 아니다라는 거 저희가 같이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래요. 그러니 이런 분들 꼭 해보시고 혹은 하고 싶으시다면 요 부분만은 그래도 꼭 잊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당부해 주시는 그 코멘트만 듣고 저희가 얘기 좀 맞춰보죠. 소셜미디어 전문가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까 이제 매니저라는 용어를 같이 썼고, 근데 우리의 사회 변화 자체가 이제 뉴웨이브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연결성과 상호작용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이런 기술 기반의 터전이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더 훨씬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네트워크 기반의 연결성을 무시하는 사업은 있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소셜미디어 매니저는 이 안에서 반드시 그런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봐야 될 것은 당연히 사람들과의 소통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거냐. 그래서 조금 더 대중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사람들을 고려하는 입장,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비된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다루는 전문가로서 등장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셜미디어 전문가에 대해서 신직업의 발견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기용 선생님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허정인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소셜미디어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도 얘기 들으시고 방송 보시면서 굉장히 좀 새로운 것도 많이 느끼셨을 거고 이렇게 접근했었는데 그래 다른 방식의 접근이 또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느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모두 새롭게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앉아서 이렇게 뭔가 아는 사람처럼 얘기했지만 저희도 새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바뀌고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뭔가 찾아볼 수 없는가 성찰하고 그렇거든요. 여러분하고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직업을 찾고 계시거나 새로운 직업들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바로 그런 거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